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 인허가권이 정부 쪽에 넘어갔다며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일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포도나 사과 같은 토종과일들이 외면받고 가격도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5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10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기금 보유액 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북 이전을 마무리한 연금공단은 우리나라 복지의 중추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손님이 아닌 188만 전라북도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이전을 준비하면서 연금공단은 전북 지역 6개 대학과 채용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연금공단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전북 출신을 15% 이상 할당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금공단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 연금 체계의 통합 방식과 급여 수준에 대한 새 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도록. 연금공단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말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옵니다. 연금공단은 오는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북 시대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LH 유치 실패로 정부가 건넨 대가라는 오명 대신에 이제는 지역 경제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낼 성장 원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없었습니다. 전북으로 오기로 돼 있던 토지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주택공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통합한 LH를 유치하는 데 결국 실패했고 대신 진주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오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놓친 아쉬움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지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내 굴지기업들의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해서 그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50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굴리는 200여 명의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내년에 전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운용이라든가 증권업이라든가 투자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돈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창출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여수신 총액이 전국 대비 2%, 금융기반이 미미한 전북으로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금융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22억 원, 부가가치는 4,530억 원, 투자는 5,53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 지역이 그 대내 외적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경제 파급 효과가 더 양산되는. 특히 기금 투자를 받기 위해 위탁 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대체 투자회사 등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북 혁신도시를 찾을 거라는 전망이어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 허브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군산시가 가스 누출 사고 40분이 지난 뒤 도와 국민안전처에 늑장 보고를 했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스 누출량을 소량이라고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시는 사고 직후 주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국가 재난망에는 소룡동 주민 대피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행위 허가권을 시장 군수가 아닌 국토부가 영구히 갖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선시 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구역 획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시장 군수에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넘기는 법조항이 정부 입법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설치돼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정부가 새만금의 인허가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에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반쪽짜리 법을 만든 거다. 연말 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획정할 예정이어서 결과만 기다리던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땅도 지금 행정구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정부 직할로 해서 정부에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겠다. 이거는 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번 주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대하던 전라북도는 이런 일선 시군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특별행정구역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에게 허가권을 넘기는 협상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행정구역 규제가 없는 그런 게 가야 되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명분 차원에서는 좀 뭐 그런 건 우려에 대해서는 좀. 새만금 3개 시군은 전북 도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유수면이 정부만의 것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결시가동 후원을 빙자해 거액의 기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심이 적은 농촌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52살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결시가동을 지원한다며 전화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농촌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었는데 불우한 아이를 돕는다는 말에 각자 6만 원에서 10여만 원까지 보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인 돈은 5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 무려 2,400여 명이 전화 한 통에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고 이 씨의 사무실은 모금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하죠. 더군다나 이걸 그냥 좋은 일에 쓰라게 놓고 조사를 받지를 않는가. 어벙벙하지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농촌마을 관리자의 경우 의심이 적은 데다 인터넷과 면사무소 책자 등을 통해 연락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직원들에게 성공수당을 주며 독려하고 편취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과 월급을 주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공기관에 꼭 기부금 단체가 등록된지를 확인하고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 등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강명재 신임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환경과 문화재 문제가 불거진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병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백석재의 환경보존 문제가 부각된 만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쯤 전북도와 군산시 등과 협의해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전주문화방송의 보도가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뉴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의 2천억 원 BTL 하수관거 내 맘대로 공사 파헤치다 보도는 군산시에서 추진된 하수관거 공사에서 정화조와 배수 설비의 미시공 실태 등을 연속 기획으로 지적했으며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에서 민관 공동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포도나 복숭아 같은 여름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내수가 부진하면서 가격이 예전만 못해 농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몽진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탐스럽게 익은 캠벨 포도가 한 송이 한 송이 바구니에 담겨집니다. 수확을 시작한 지 열흘가량 지났는데 5kg 한 상자 가격이 2만 원대, 작년에 비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20% 증가한 탓도 있지만 해마다 수입량이 50% 이상 급증하는 수입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수입과일 자몽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체리가 1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포도가 거기에 좀 침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 농협의 대량 생산 품목인 포도와 복숭아, 멜론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FTA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토종과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사기가 한풀 꺾이고 당일 시세에 따라 가격도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포장과 상품 전시 방법을 바꾸는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추느라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kg 오니까 그것을 이제 소비자나 또 그 청과이나 또 그 중도매인들이 이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품목과 유통구역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위기의식이 여전합니다. 도매 시장 중심의 유통 경로를 가져가다가 이제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 MS마트나 골목 상품, 상권까지 저희들이 직접 투입해서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는 대거 밀려드는 수입과일의 공세에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많아 과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중복을 하루 앞두고 닭고기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매로 거래되는 닭고기 가격 1kg의 가격은 2,978원으로 한 달 만에 3.8%가 상승했습니다. 육기의 산지 가격은 한 달 사이에 9.8%가 뛰어 중복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에 유구나 돼지 가격은 3에서 5%가 하락했습니다. 충전시 교통카드에 5년 이상 미사용된 금액이 도내에 7억 원에 달해 환급과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충전시 교통카드는 장기 미사용 소액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 규정과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환급 방법 안내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는 노후된 동산 육교를 보강하기 위해 일부 차로를 다음 달 25일까지 통제합니다. 하루 4만여 대 차량이 이용하는 만큼 만경강 제방도로와 전주 나들목, 미산교 방향의 우회 노선이 운영됩니다. 전주 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민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이민규 당선자는 전체 유효 투표수 가운데 64.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